적천수에 실려 있는 사주로서 삼명통의 이론을 가지고 해석해보는 이번 시간에는 8번째 시간으로서 논지지에 예시되어 있는 4번째 사주가 되겠습니다. 사주를 보면은 임신, 이민, 임신, 신축이 됩니다. 천간에 3개의 임이 있고 지지에 2개의 신이 있다. 3개의 임수와 2개의 신금이 있죠. 이렇게 말한 것은 결국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봄으로 목이 여리고 2개의 신에 협충당하고 오행의 화가 없어 제화의 정이 없다 하였거든요. 결국 신강하여서 설하는 임목이 용신이 되는데 초봄으로 목이 아직 어려서 여린 거죠. 그리고 임목이 2개의 신금 효신에 충당하여 효신 탈식의 형상을 이룬 사주라고 할 수가 또한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중의 병화가 있죠. 화의 생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오행의 화가 없어 제어하여서 화하는 정이 없다고 하였어요. 신금을 제어하여야 한다는 말이죠. 화의 금이 되면은 좋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는 인중의 하여간에 병화가 즉 화의 생지가 있어요. 물론 약하긴 약합니다. 다시 싫은 것은 시지의 축토는 섭토로 금을 생하는 것이다. 시지에 있는 축토는 금의 묘고가 되고 또한 토임으로 토생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섭토는 금을 생할 수 있다. 그래서 금을 생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기가 탁하고 신이 메마른 형상이다. 쉽게 말해서 월령의 임목이 있는데 즉 식신이 있는데 효신이 강망하여서 식신을 극하는 효신 탈식이 되어서 기가 탁하고 신이 메마른 형상이다. 이렇게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화와 수의 관계, 이 관계가 엄습하냐 아니면은 양명하냐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사주에서는 화가 많이 약하죠. 음이 강하고 양이 약해서 기가 탁하고 신이 메마른 형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운, 계묘, 갑진은 목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 조상의 유업이 넉넉하였고 을사대운은 형충을 아울러 보아 가정고생을 다하였고 병오대운에 군비쟁제가 일어나 천간 화를 화시킬 목이 없어 집안이 깨어지고 세상을 떠났다. 천간의 화를 화시킬 목이 없다 했거든요. 이 사주에서 천간에 목이 없고 임과 병이 충하였죠. 그래서 군비쟁제가 일어났다. 그런데 병신합이 있잖아요. 이상하죠? 적천수에는 이 합에 대한 이야기는 사용하지 않은가 봅니다. 합하여 가고 합하여 데려오고 예를 들어서 거관살류 관성은 제거되고 살은 합하여 남아있다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았는가 봅니다. 그렇죠. 현대에서는 병신합을 하여서 화를 화시킬 징조가 있기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적천수의 이 내용에서는 천간에 토 같은 것이 없어서 군비쟁제가 일어났다 이렇게 본 거죠. 글쎄요, 필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나 하면은 오행의 화가 없어 제화의 정이 없다 하였거든요. 그러면은 화가 좋다는 말이죠. 지지에 오화가 들어올 때는 좋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병오대운이라 하지 말고 병대운이라고 하여야 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곳에는 대운의 천간과 지지를 구분하여서 설명하였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이 또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을사대운에는 사화와 임목과 신금이 삼형살이 되어서 좋지 않고 또 인신충이 된 사주 원국이 되어서 좋지 않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이야기가 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필자의 견해에서는. 왜냐하면은 화가 없어 제화의 정이 없다 했는데 운에서 화가 들어왔잖아요. 다시 말해서 용희신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용희신이 들어왔을 때 사명살이 되어도 도리어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가정고생을 다 하였다 했어요. 이 또한 오행의 생극제의 화의 원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병호대운이 되었을 경우에는 제화의 정이 있어서 좋아야 되잖아요. 화가 신금을 제거시키고 금을 제거시켜서 목을 보호하게 되어서 좋아야 되는데 군비쟁제가 일어났다 했어요. 아무리 봐도 제 추리에서는 이상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의해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지지어 오화와 인호합을 하여서 목이 분소될 수도 있기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 사주는 수가 약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수가 오화를 방어해서 잇목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 묻은 나무가 분소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쉽게 분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군비쟁제가 일어나 천간의 화를 화시킬 목이 없어 집안이 깨어지고 세상을 떠났다 하였으니까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필자가 뽑아보니까 병호대운에는 그 세운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병호,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의 임자가 되는데, 병호대운은 역시 그 세운들이 좋은 형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병화가 군비쟁제가 일어나, 이 말이 세운을 적용하였을 때는 그 징조가 있을 수 있는 징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신강한 사주의 힘을 빼어서, 즉 설하여서 좋다거나 설하지 못하여서 좋다고 추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주와 대운과 세운의 그 오행십성의 강약 왕세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병호대운의 군비쟁제를 추리하여 보면은 합당한 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호연에는 병호 천동지동하잖아요. 대운과 세운이 천동지동, 즉 복음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화가 가왕하게 되죠. 아무리 신강한다 하더라도 화가 가왕하면은 좋지 않죠. 그리고 오술 했어요. 그러면은 식신인 오화가 어떻게 해요? 분소되죠. 아무리 신강하다 하지만은, 즉 수가 많다고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병호를 감당하기는 힘들죠. 그리고 인오합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오행십성의 강약 왕세를 구분하여서 대입하면은 그 답이 있는 것이지, 신강하여서 목이 용신이고 화가 없어서 제화의 정이 없다고 이런 추리를 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병호대운의 엉뚱한 논리를 짜 맞추어서 군비쟁제로 몰아갔잖아요. 짜 맞춘 거죠. 그러나 강약 왕세로 보면은 확실하게 뭔가 징조가 있죠. 병호대운에는 나쁜 징조가 세운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임자 세운을 보면은 병호대운과 천충, 지충하게 되죠. 그리고 임자 세운이니까 사주 원국의 수와 결합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수가 가왕하게 되죠. 수가 가왕하여서 목은 뜨게 되고 화는 충발이 일어나게 되죠. 왕신이 쇠약한 신과 충돌하여서 바로 군비쟁제가 일어나는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오행의 화가 없어 제화의 정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강약 왕세에서 무어서 오행십성의 강약 왕세에서 왕신 충발이 일어나서 집안이 깨어지고 세상 떠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호대운에 화가 과항하여 식상이 없어지면 이러한 특성은 단순 무식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무작배기, 무작정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르는 그런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병호대운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인자연에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주가 되었지 않았나 하는 필자의 생각입니다. 아무리 궁리하여 봐도 적천수의 이 설명은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